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 어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모레 민주당 탈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입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총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상민 의원은 한동훈 위원장을 토요일에 만난 지에 이틀 만에 공식 입당을 했는데요. 어제 입당 모습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라고 저 자신은 그렇게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민 의원님의 용기와 경륜으로 우리는 개딸 전체주의가 계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 예. 자, 이상민 의원이 이제 호랑이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뭐 예상된 행보였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상민 의원이 잡으려는 호랑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 보자면 불가피한 선택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탈당했지 않습니까? 네. 나가라고 등을 떠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출마해야 되니까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몇 가지 선택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낙연 신당이라든지 이런 뭐 신당에 참여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글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여러 가지 제약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거운동에. 네. 더구나 투표용지에서 맨 밑에 있을 거고 다른 지금 현대 이낙연 신당이라는 것도 아직 불확실하고 또 거기도 예전에 민주당과 비슷한 성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국민의힘 들어가면 환영을 하고 민주당이 석권한 대전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으니까 뭐 현실적인 그런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상민 의원의 개인적인 이미지가 그렇게 나쁜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그런 사람이고 또 뭐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뭐 보탬이 될 것이고요. 근데 뭐 관건은 이제 결국 지역 유권자들이 어떻게 봐드릴 것인가. 단순히 이상민 의원 지역구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대전 지역이라든지 또 이 보고 있는 다른 지역의 어떤 중도층 유권자들 이런 분들이 이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응을 이제 조금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인 거죠. 네,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해주셨는데 현재 대전 지역 7석 모두 민주당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상민 의원 입당이 대전 지역 총선의 판세에 좀 미칠 영향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뭐 일단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득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선거라는 것이 조직만 가지고 치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뭐랄까 캐치프레이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원칙이 없는 소탐 대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서 쓴소리를 하면서 박수를 받은 부분이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뭔가가 이렇게 조화가 되거나 거기에 뭐 해답이 되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에선 쓴소리하고 똑같은 데 들어가서 쓴소리는 그럼 뭐 계속하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이게 도대체 뭐지? 아니면 그냥 본인의 개인적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감이었나? 아니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억하심정이었나?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선뜻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어떤 대의가 있고 그 대의가 국민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전혀 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래도 뭐 굉장한 이제 중진 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대전 지역 판세에 영향을 줄 거를 기대는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마도 상당히 그런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서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 3천 명 정도에 되는 당원들이 같이 탈당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전 지역을 포함한 또 넓게 봐서는 충청 지역 이런 데는 지금 영호남과 달리 어느 한쪽으로 고착된 투표를 보이고 있지 않잖아요. 선거마다 조금씩 그 표심이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 보이지만 지금 현재는 민주당 의원들이 21대 총선에 전부 다 싹쓸이 석권을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나 과거엔 그렇지 않았고요. 또 있었던 지금 지난 대선에서는 또 6지역에서 윤석열 의원 후보 지지가 더 높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대전시장도 지금 이장우 시장이죠.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표심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 영입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다른 작업을 한다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근데 충청도 민심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네. 끝까지 속내를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충청도 분들, 대전 시민들 포함해서 저걸 이상민 의원 영입을 지켜보면서도 두고 봐야 알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현재 우리가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다면 그 부분은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고 예.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의원 영입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소구력, 호소력이 있는 인물 영입을 또 하고 거기다 또 충청 지역에 맞는, 대전 지역에 맞는 공약을 계속 내놓는다면 국민의힘으로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네, 한동훈 위원장 일단 이상민 의원 영입으로 외연 확장에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강원 방문했고요. 오늘 충북, 내일 부산 찾을 예정인데 네. 연일 뭐 전국 순회하면서 계속 외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뭐 보기에는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다음 총선의 승부처는 중도층입니다. 중도층. 근데 중도층은 기본적으로 이런 공학적 접근 내지는 어떤 외견을 조금 바꾸는 어떤 화장이나 어떤 변장 이런 걸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중도층은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정권입니다. 정권. 정권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잘 해왔는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전혀 건드리질 않고 있어요. 그냥 본인의 개인기 좀 보여주고 좋은 이미지 보여주고 이게 네. 다인데 그 부분이 결국은 근본적인 한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상민 전 의원을 영입한 것도 예. 저는 같은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이게 중도층 공략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고 공학적인 접근만 한다면 거기에 중도층이 움직일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강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모레 국회에서 탈당 선언을 하죠. 민주당 공천 결과에 따라서 합류할 현역 의원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이야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상당한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적어도 7, 8명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2월에 바람이 불면은 정치적 타산으로라도 참여하려는 분들이 많이 생기겠죠. 주로 그런 분들은 뭐 호남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뭐 이석현 부의장은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7, 8명이 뭐 대충 누군지는 그려지십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좀 그려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그냥 브로드하게 얘기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3, 40명을 얘기해야 맞는데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뭐 좀 이따 다루겠지만 자객 공천이라 그래가지고 사실상의 이재명을 친위하는 네. 그런 분들이 제가 표방하는 친위 세력을 표방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3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다 이야기해도 되는데 7, 8명을 콕 찍었다는 것은 뭔가 좀 구체적이가 있는 분들을 이야기한 거 아닐까 이런 그러니까요. 측면에서 볼 때 가늠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현역 의원의 합류는 아시다시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다시피 공천 과정에서 이 공천이 얼마나 공정하느냐 승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정해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벌써부터 보십시오.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한 유튜브 그리고 그 유튜브와 그 사실상의 자매 기관인 여론조사 기관 네. 이런 데들이 협동을 해가지고 뭔가 사전 선거 운동을 방불케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벌써부터 공정성은 이미 당내에서는 깨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면서 경선이나 공천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도 그것이 공정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냥 단지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런다라고 보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일단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 4명의 움직임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그분들도 이상민 의원과 비슷한 행보를 보여왔지 않습니까? 단지 지금 이제 뭐 탈당이라든가 이런 행보를 같이 하지 않았을 뿐인데
결국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너무 달라졌다. 정말 전체주의다, 개딸 전체주의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런 그 민주당과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좀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원칙과 상식 의원들도 뭐 기본적으로 현재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해놓고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동안 얘기해왔던 것들이 정말 허언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탈당을 선언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그런 행보와 동조할지 아니면 본인들만의 독자적 행보를 보일지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현재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는 민주당 체제에서는 공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받아도 정말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결국 많은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도 그렇고 탈당해서 다른 행보를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싫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의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과 너무나 달라졌다 하는 그런 큰 명분을 잡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만날 예정이고, 자 여기서 이제 뭐 빅텐트설이 또 나오고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그렇죠. 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의 문제도 있고, 이게 어쨌든 뭐 두 양측에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에서 전 대표라던 사람, 국민의힘에서 전 대표라던 사람, 정말 양측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텐트 안에 모일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것도 좀 문제거든요. 양측에 있었지만 양측의 극단을 거부하고 가운데로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공동의 공간은 저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양 극단의 지금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이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지금의 시대 정신이라면 당연히 우선순위 측면에서도 그것을 먼저 이루자고 의기투합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세세한 정책에서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때는 그 노선을 가지고 뭐 개파 정치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다른 방식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가장 큰 목적이 같다면 일단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던지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이것은 저는 사전 탐색전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사전에 저희가 나의 생각에 동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이렇게 탐색해 보는. 그래서 또 탐색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른 구상으로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빅텐트를 전제에 놓고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것으로 저한테는 좀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두 분이 양측에서 다 대표를 하셨던 사람들이잖아요. 합치게 되면 누가 대표를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두 분 다 대표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양측에서 대표를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쪽이 대표를 하면은 그 상징성이 너무 커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진정성만 가지고 대의만 가지고 뒤에서 후견인 역할을 하고 앞에 새로운 어떤 개혁을 표방할 수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3지대 빅텐트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가능성은 뭐 물론 있죠. 정치란 것이 뭐 언제든지 가능성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또 필요성도 있습니다. 지금 신당 얘기 드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뭐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대로 하면 뭐 양양자 신당, 금태섭 신당,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그러다 또 이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각자 다 나와가지고 따로따로 뛴다. 그러면 성공하겠습니까? 다 파편적인 생각, 그야말로 2등, 3등으로 다 떨어지겠죠. 모든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은 굉장히 느낄 겁니다, 다들. 그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분들이 함께하는 그 공통분모가 뭡니까? 현재는 반윤 비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정치를 시작하고 신당을 만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엄청난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을 함께 찾다? 글쎄,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온 분들, 또 다른 분들 여러 가지 놓아서 공통분모를 과연 만들 수 있을까? 국민에게 호소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성공 가능성을 보려면 과거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예전에 했던 거 뭐 보면 손학규 대표와 갈등을 일으켜서 결국 헤어졌죠. 안철수 전 대표와 갈등을 이렇게 헤어졌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다가 지금 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면서
융화가 되어서 네. 결합이 되어서 성공할까?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의문이 셉니다. 저는 좀 의견이 좀 다른데요. 반윤 비명을 하던 사람이라는 그 규정 자체에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양쪽 진영에서 개혁과 변화를 위해서 쓴소리를 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개혁과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사실상 축출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들이 원하는 개혁과 변화가 국민을 위한 변화고 그것이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저는 나와서 함께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파편적으로 가서 지금의 소선거구제에서 의석을 얻을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있는 것보다는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찾아낸다면 얼마든지 정치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개혁이나 뭐 혁신이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겉으로 어떤 화장술로 국민을 좀 속여보려는 내지는 다르게 보여보려는 그런 시도들은 전 있다고 보는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근본적인 부분. 네. 근본적인 부분은 뭐겠습니까? 국민이 잘 살게 하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이건데 양쪽의 진영 논리로 부닥치는 데만 열을 올리는데 언제 그런 것을 신경 쓰고 생각해 준 적이 있는지 저는 찾기가 좀 어렵고요. 영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네. 난 이게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엔 다 국민을 위해서 우리는 전쟁에 나섰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가장 피폐해지는 거는 국민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글쎄 뭐 저한테 반론을 하셨으니까 저도 잠깐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특히 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가 개혁과 변화를 얘기하다가 밀려났다? 그런 건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최근 김무성 전 대표가 그런 얘기했죠. 7, 8% 차이로 이길 수 있는데 대표가 후보를 계속 그분 얘기하면 디스하면서 그래서 0.73%포인트가 못 이겼다라고 하는 건 그게 더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선거 국면에서 대표가 또 도망가서 어디 두 번씩이나 가출을 해가지고 계속 찾아다니고 하는 그런 걸 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던 것이고 또 개인적인 그 비리,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징계받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개혁과 변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없었다. 그 점은 제가 동의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명계 원외 인사인 정봉주 전 의원이 비명계 박용진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와 맞서야 할 때 당대표와 맞서고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야 할 때 민주당 내부에 총질하는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민주당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는 민주당답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시 쉬어도 괜찮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정봉주 전 의원이 과연 글로 가면 박용진 의원 현역이잖아요.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게 좀 관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지금 현 대표를 친위 네. 세력으로 표방을 하고 강성 지지층을 업고 가겠다 이런 구상인 거죠. 예. 근데 저는 지금 정봉주 전 의원님 제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친분이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저 말씀에 자 보십시오. 박용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비판을 안 했습니까? 현 정권 비판을 안 했습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듣기 불편한 것만 크게 들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TV조선에 나와서 이 현 정권 윤석열 대통령 비판 안 합니까? 하잖아요. 하는데 하다가 조금만 당에 대한 쓴소리를 하면 그것만 가지고 뭐 수박이니 뭐 빨리 탈당하라는 등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박용진 의원이 이 정권에 대해서 좀 아까 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비판한 거는 왜 안 들리죠? 네. 그 귀는 선택적 귀인가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정봉주 전 의원 외에 친명계 원외 인사로 꼽히는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현역 비명계 의원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비명계에서 이제 결국 자객 공천 통해서
비명계 속가내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게 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결국 민주당 내에서의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걸 둘러싼 갈등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자객공천이라고 하면서 저분들이 출마를 한다고 이른바 출사표를 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보통 정치를 하거나 출마를 하거나 이런 출사표를 던지면 그냥 허울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출마의 명분이 아무개를 떨어뜨리겠다. 거기다 뭐 이재명 대표를 지키겠다. 이런 게 과연 국민들 보시기에 합당한 명분이 되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예를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 같은 분 그냥 뭐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그냥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분 정도면 뭐 정치에서 좋겠다. 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아닌가요? 뭐 그런데 저렇게 저분이 뭐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떨어뜨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정말.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